형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형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0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희두 형을 대신해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거대 게스트 나기리 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왔습니다. 유튜브 하는 나기린입니다. 네, 오늘은 이슈가 좀 많아서 저희가 개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접고 이슈를 거침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분의 특급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미친 우주방어죽인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코로나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경기 강원 북부에는 아직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고 있고,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조류독감이 돌고 있어서 지금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저희 방역당국 여러분 그리고 시민 공무원 여러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호영 씨가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대실패다. 대구 시민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세계적 모범을 보였는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한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발언해 주셨는데 네, 한 번씩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타령님? 대구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요, 전 대구 전문가는 아니고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요즘에 지금 계속 뉴스가 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그렇게 뭐 추경해달라, 예산안 달라, 뭐 재난특교세 달라, 뭐 재난특별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 이번에 그 재난 특별 지원하는 거를 총선이 지나고 나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준다고 했더니 기껏 하는 게 그런 행태를 선거를 신경 써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게 되게 큰데 그런 식의 대구시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인지 사실 모르겠고 정말 역시 일선에서 대구시장 전문가. 네, 일선에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분들 보독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헛되게 하는 한 분이 계신 거잖아요. 정말 이게 아까도 이게 온 우주를 지금 맡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노력해 주시는 방역 당국 여러분들한테 정말 누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짜 보면 미통강 의원님들 자꾸 정부 탓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근데 외신을 조금만 봐도 박스뉴스나 뭐 영국, 덴마크, 유럽 할 거 없이 다 한국을 되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지금 한국에 약간 고개를 숙여서라도 한국의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전 세계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나라 안에 국회에서만 그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들도 뭔가 그렇게라도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방송에서 비유한 건데 미통당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는 축구를 못 한대요. 메시는 축구를 못 하는데 이제 메시의 왼발은 축구를 잘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문제고 여권 문제인데 이제 정부는 잘한다. 네네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를 피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드라이빙 스루에 대해서 극찬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한 발 더 혁신
안을 내놨죠. 워킹스루라고 네. 그 서울시 보라매 병원에서 시작한 건데 인큐베이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아예 막아놓은 상태에서 간호 인력이 손만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래서 보통 시간도 더 단축되고 그리고 막 그 두꺼운 방호복 대신에 간편한 간호복이나 이런 걸 입고 할 수 있어서 간호 인력들이 노력이 좀 더 수월해졌다. 네, 그게 네. 되게 그냥 사실 그냥 보기만 봐도 되게 무겁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방호복을 입은 모습이. 근데 되게 답답해 보였는데 정말 되게 우리나라 저력이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네, 그렇죠. 네, 되게 이런 선제적인 제도를 도입을 또 하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을 하는 건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매도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정쟁으로 이용하고 여권을 때리는데 이용하는 건 알겠으나 지금 정작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화살은 어디로 가는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그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총선에서 진짜 판단을 잘 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죠. 네, 다음은 조국 전 장관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오촌 조카 조모 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제2차 전지회사 WFM의 대표이사 김모 씨가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게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씨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본인은 직권남용의 객체밖에 될 수 없고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부인하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이러면서 박형철 씨가 감찰이 종료돼서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관련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검찰의 중요 중심 고리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그 조국 전 장관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낸 방식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분은 나쁜 사람이다. 이분은 나빠야만 한다라는 식의 수사를 했던 것이 이제 네, 사실 검찰의 그 조직 논리가 사실 어디나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고인물들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런 집단이 정말 어떻게까지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되게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그들이 가진 그 이중잣대로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되고 언론 플레이가 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언론도 저는 굉장히 문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문제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려는 노력 자체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면 그때 청와대에서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이게 태산을 시끄럽게 했지만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다. 네, 쥐 한 마리가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MB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기리님께서 와주신 부분이 이런 MB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 하러 나왔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황희도님이 이 이명박 측에게 고발이죠. 네, 네, 고발을 고발,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캠페인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좀 오.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네. 예. 일주일 새에 되게 바쁘셨네요. 준비하시느라고. 네. 우선은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웹자보가 영상이 이제 보일 것 같은데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 캠페인 다들 뭐 참여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바로 참여했습니다. 오, 달타령님 참여하셨고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지목이 오면 SNS를 아직 안 하지만 그래도 네. 비공개 계정을 다시 풀어서라도 네, 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상황 설명과 의도랑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황희도님이 이제 MB와 신천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영상에 올렸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이명박 재단에서 문제를 삼은 건데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이명박 재단에서 황희도를 고소를 했을까? 그게 약간 좀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주제 넘게 황희도님한테 이제 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한지 제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사를 다루면 이런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잘못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사실과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사실관계를 다투면 되는데 이거를 고소고발한다는 건 이거는 뭐 의견을 전달하는 정치적 의사개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해서 이제 쫄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런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예전에 이제 MB 정권 때 미네르바 사건에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네, 사람의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는. 네. 저는 이제 가짜뉴스 논란이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미네르바 사건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데 이제 이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슬러시가 아니라 뭐지? 해시태그. 죄송합니다. 샵. 해시태그 히드에게 그 다음에 슬러시 자유를 이걸 꼭 이제 첨부를 해서 그 본인의 이제 소셜 미디어 활용하는 것에다가 이제 이 취지와 함께 이제 3명 지목을 하면 이제 이 운동이 퍼질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땅땅님이랑 루차누님 지목을 안 하더라도 미리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서 다른 분들 좀 지목을 하셔서 이 운동이 네. 좀 근데 이게 퍼졌으면 좋겠네요. 사실 아까 그 감정이입을 하시게 된다는 부분이 저도 그런 그렇죠. 이제 업으로 들어선 사람으로서 사실 그래서 황희도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 건강한 온라인 문화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쪽 편에 우리 편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10만 유튜버 한 명을 키울 게 아니라 그러면 한 사람은 끌어내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서 10만 유튜버로 10명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좀 더 전파력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10명이. 그쵸. 근데 그래서 이런 운동 얘기해 주시는 게 솔직히 희도님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이 워딩 자체가 사실 언론에서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희도님이 이 뉴스엔조이 기사였죠. 예, 이거 자기 영상에서 이걸 틀었을 뿐인데 이거를 그쪽에서 고발한 내용도 뭐냐면 허위로 이거를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자막 같은 거를 사실이 아닌 자막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자기 방송에서 틀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웃긴 게 또 하나는 선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왜 MB 이번에 선거 나와?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신천지와 그 정치권의 유착 관계는 예전부터 약간 이번 네. 코로나19 사태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네, 나왔었던 나왔어요. 주제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번에 의아했던 게 CBS나 뉴스엔조이나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종교 문제니까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뤄왔던 기사들은 많았는데 왜 하필 황희두 씨를 지목을 해서 이거를 그냥 인용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 맨 처음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처음 유포자를 이렇게 공격을 그걸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온 희두 씨를 굳이 꼭 집어가지고 가짜 뉴스 뭐 조작했다 이렇게 네, 아까 만드는지 저는 선우님 말씀하셨듯이 뉴스엔조이 애가 원작자예요 사실. 맞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명백히 의도가 있다고 저도 봐요. 네, 이게 왜냐면 12년도에 뉴스엔조이에서 올린 거예요. 그쵸. 8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은 게 뭐냐면 그쪽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황희도님이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그쪽에서 나를 고발을 하고 싶으면 나는 떳떳하니 MB가 직접 고소를 해라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뭐가 사실인지에 대한 해명을 올렸는데 언론에서 이게 다뤄지지가 전혀 않고 있거든요.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가 이제 그때부터 달린 거죠. 이게 가짜인데 황희두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짜 뉴스다. 그 민주당하고 또 엮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그런 직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황희두가 이 가짜 뉴스 논란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미통당에서도 그 얘기를 냈더라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엄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저번에 그 지호영 그런 뉴스도 있었고 지금 예전에 대통령께서 치매설에 대해서도 있었고 가짜 뉴스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이때까지 그들만의 표현의 네, 자유. 정말 그들로 하면은 표현의 자유인데 이때까지 가짜 뉴스를 얼마나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스탠스가 그들이 이때까지 어때 왔는가를 살펴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은 참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얼굴이 뜨겁지도 않나? 저는 그래서 그 지금 뭐 보수 유튜버라고 해야 될지 뭐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분들도 이 캠페인에 좀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의 황희두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이제 표현의 유튜버 자유를 자체. 예 유튜버 황희두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그래서 사실 진영을 달리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지키고 싶으면 이 캠페인 제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려고 파란 리본이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고 거기에 뭔가 네. 좀 항거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예. 검열 반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찾다가 충격을 받은 게 1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면서 와. 다른 개념이니까 정말 보수에서도 어쨌든 표현의 자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쵸. 예전에 그 나경원 씨도 일베조차도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신 적이 훌륭한 있는데 말씀. 네, 거기 맞아요. 그 보수 유튜버들 같이 그래서 참여해 그렇게 주셨으면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게 황희두라는 그 네. 유튜버한테 가짜 뉴스 생산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발언을 이제 스피커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미네르바 때도 미네르바가 말했던 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얘 알고 보면 뭐 학력 별거 아니다. 아, 이런 진짜. 식으로 스피커를 공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약간 그 사람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희두 씨의 의견을 조금 이제 가져와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고발을 할 때 뭐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가짜 뉴스를. 근데 제작과 인용은 명백히 달라요. 그쵸. 네, 그쵸. 그렇게 거기도 짚어줘야 되고. 음. 그리고 지금까지 희두 씨가 다뤘던 영상 외에도 한나라당 뭐 어떤 당원 대회나 이럴 때 신천지가 동원했다 이런 뉴스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기존 그냥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황희두라는 이 청년 유튜버를 건드리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천지가 그 나왔다고 하는 그 영상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영상만 사실이 아닌 건지 아니면 신천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전혀 해명이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MB와 반박자료를 내라니까 고소 고발을 하지 말고. MB와 삼천 신도들 이제 네, 그거에 근데 대한 반박 자료를 내야죠. 예, 왜냐면 그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영상들도 많고 자료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사진 자료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영상만 부정을 하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쪽 해명이 어떤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희두님이 그거를 들으러 남부지검에 갔대요 직접. 아 직접? 사건을 네.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런가 보니까 아직 네, 배당. 예, 이게 사건이 너무 경미한 사안이라 아. 아직 이게 접수는 됐지만 배당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할지 경찰에서 수사할지 정도도 나눠지지 않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쵸.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배당되는데 원래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그게. 근데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릴 가능성 하나랑 그리고 막 거기서도 그때 얘기를 한 게 경미한 사건이어서 경찰에 내려갈 수도 있다. 약간 네, 이렇게 그쵸.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솔직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창피하시지도 않아요. 진짜 이런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크게 네. 고발장을 가지고 남부지검에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심한 저는 일이라고 좀 거기에 생각을 그 합니다. 치졸함을 찝어주지 않는 언론이 정말 잘못했다고 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해명을 했는데도 해명은 다뤄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짜뉴스 프레임 이렇게 했다, 황희두가 이거 틀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조명하는 언론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푸나님께 그 푸나님 방송에서 제 텔레그램에서 말했던 게 언급됐었는데 이제 각하조차 무시할 수 없는 거물 황희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전 방송에서 한번 다뤄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하세요? 네, 뿌듯했고 네 그러면 저희 네. 이제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영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 아무튼 여러분들 그 해시태그 희두에게 자유를 캠페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그 웹자보도 만들고 그 영상도 만들었는데 좀 이거 캠페인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희두님한테 죄송스러워요. 제가 좀 인기가 많고 좀 이 파급력이 있으면 이 영상도 많이 보고 이 운동도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링크 같은 거 걸어서 그 영상 보시고 캠페인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네. 이게 좋겠네요. 정말 예. 많은 분들한테 퍼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네. 사실인지를 예. 또 알아야 되지만 시작은 캠페인을 미비하지만 끝은 예. 창대할 그쵸, 것이다. 그쵸. 예.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되게 좋은 활동들이고 그럼요.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걸 보면서 힘을 받을 많은 유튜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제 커뮤니티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도 마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우리의 거대 자산 나기리님과 함께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네, 이제 저희의 또 다른 특급 게스트가 오실 예정이죠. 네, 이번에는 정말 요즘 태풍의 눈에 계신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정말 아주 그냥 어려웠어요. 네, 네 지금 지금 들어오신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전용기 더불어 시민당 네, 비례대표로 나가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년 대학생 전국 대학생위원장 네, 위원장이신 전용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태풍의 눈은 어떻던가요? 네? 지금 가장 네. 지금 아주 핫한 곳에 아, 중심에 네. 지금 계시니까. 저희는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상황들을 잘 보면서. 네, 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6번을 받게 된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16번 원래 7번이셨죠? 6번이요. 아 6번이셨어. 네, 앞에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이 전국 대학생위원회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는요. 17만 명 정도의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20대 당원들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에다가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대학생 정책들이나 20대 정책들을 당에다 제안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어쩐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소리가 더 잘 반영된다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런 중요한 조직이 있었군요. 네. 되게 젊으시잖아요. 91년생. 1년생입니다. 네. 네. 어떻게 아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시게 된 되게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쩌다 지금? 여기에 들어왔네. 근데 정치를 원래 처음에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태어났고 오. 경기도 안산에서 대학 다니고 20살 성인 때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4년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을 직면했죠. 지금도 지금 사실 소름이 돋아요. 그 그때 직면을 그럼 하고 안산에 계셨어요? 안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TV만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뭐 각종 봉사활동 같은 곳을 좀 다니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조금 뭐 취업이나 이런 걸 좀 미루더라도 내 목소리를 정치권에 좀 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활동해 오면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바로 또 민주당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사실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출사표를 던진 거기도 해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평균 연령이 좀 높아 있었잖아요. 저는 그쵸. 다른 선배들도 있다고 하지만 일찍 출사표를 던져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반영될 때 이제 우리 세대나 우리 네.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요즘에 또 세대 갈등이 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네, 역할을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대선 때 가장 예. 이제 임팩트 있게 우리 그렇죠. 당원분들하고 지지자분들한테 많이 다가갔었는데 전국을 돌았어요. 사실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때는 후보 경선 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우리 20대 당원들을 이렇게 좀 결집을 시켰었죠. 우리 문재인 경선 후보, 본선 후보 만들어서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뭐 각종 회식과 네. 이제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전용기 태울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발수가 제가 얻었습니다. 그때 또 약간 슬로건처럼 문재인 후보 대통령 전용기 태웁시다. 이렇게 문재인의 전용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임팩트 있어 진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네네. 검색을 해봤더니 뭐 요즘에는 이제 한때는 김정은의 전용기가 또 올라가 있었다가 요새는 뭐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전용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 되게 세계적이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비행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서 활동을 만약에 하시면 네. 이제 그 검색어들을 다 압도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합비례 정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좀 궁금하다. 약간 손해 보신 것 같은 입장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기분상에는 뭔가 왜냐면 그 6번에서 그렇게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 만약에 6번이다가 내가 16번이 된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대의는 알지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전에 궁금해요. 궁금한 거. 본인이 6번을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청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왜 6번으로 이렇게 되게 안정권에 들어갔는지. 사실 모든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전 그래서 선거를 뛰면서 이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될까 이 걱정이 사실 먼저 들었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혹시나 또 잘 못할까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가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는 80만 권린당원들의 투표가 있었잖아요. 한 20만 명 정도가 투표해 주셨는데 그때도 전 SNS에 우리 청년 후보는 전용기를 좀 지원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중앙위원 투표는 결국은 국회의원들이랑 단체장들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계신 중앙위원 분들인데 그분들한테까지 우리 그 청년위원회에서 전원적으로 이제 바텀업이죠. 꼭 한 표는 우리 전용기 후보에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좀 하나의 에피소드에 좀 말 길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몇 분 인사를 드렸었죠. 근데 그분들도 바텀업으로 올라왔대요. 뭐 청년들이 전용기를 뽑으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 난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냐? 이런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사표인 줄 아셨대요. 안 될 거라고. 이거는 내가 찍어도 안 될 건데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언가 다른 게 있겠지? 이러면서 찍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대표성이 너무 있으시고 어깨가 엄청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진짜. 대표성보다는 염원이 많이 담긴 그런 경선이었다. 그럼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이 많이 그러니까 담겨 청년들끼리 있어요. 똘똘 뭉쳐서 한 명 만든 거네요. 그러면. 네. 정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사실 뭐 여성계나 노동계나 이런 그런 좀 쟁쟁한 되게 힘센 곳에 비해서 저는 되게 청년이라는 그 단체라고 해야 되나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년으로서 정치하시는 게 너무 힘들거나 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좀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정치한다고 하면 저 친구 금수저 아니냐,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란들을 좀 해명을 하고자 페이스북에도 글을 이렇게 좀 쓰고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서 바로 정치 활동에 뛰어들어서 친구랑 같이 이제 자영업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낮에는 우리 정책 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청년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뭐 배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면서 네. 전형적인 투잡맨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20대와 30대 초반, 30대 후반 청년들은 원잡 가지고는 사실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형적인 투잡맨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실제로 청년들이 선거 뛰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쵸. 경선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거죠. 네. 그 맞아요. 청년은 사실상 맞아요. 지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우리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에는 20대에는 제가 만 28세거든요. 20대는 진짜 젊으시다. 접수비도 면제였고요. 맞아요. 경선 비용도 면제였습니다. 30대는 반값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 장벽을 조금 허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이게 출발선을 완전 똑같이는 안 되겠죠. 당연히 살아온 인생에 있는 엄청 열심히 또 살았던 분들에 대한 인생을 좀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좀 공정하게 맞추는 건 정말 필요한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요.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맞아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방식의 올려주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 뭐 세대 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면접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세대 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세대 교체를 위에 있는 분들이 꼭 내려오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야 세대 교체가 성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층층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게 바로 세대 교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진짜. 그렇게 또 답변도 들었어요. 면접 때. 잘하셨네. 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저는 감히 평가를 못 하겠네요.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을? 근데 실제로 지역구 나가면 또 진짜 어려운 게 청년 정치 운영. 지금 장경태 위원장님 네, 네. 동대문에 계시잖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한동안 이렇게 그 위 세대들의 구축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 야 그 나이로 되겠어 이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기 님도 거기 가서 그런 편견들을 깨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 저는 저 사실 생각합니다. 지역구 저 사실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청년들이 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나마 제가 기성 정치에 조금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각 위원회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많은 정책에서 이제 최전선에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벽 앞에 네. 사실 나서지를 못했던 거였죠. 근데 현실적인 벽이 예컨대 어떤 걸까요? 40대 요새는 40대 초반도 지역에서는 애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막 어디 그 지역에서 뭐 한 20년 계속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안산에서 있었던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지역구에 또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또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 벽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역구가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례든 이렇게 보통 분들의 인식이 젊은 사람이 무슨 정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례든 뭐든 이렇게 정치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보이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은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줘서 건강한 그쵸. 국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근데 이렇게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아니. 비례대표로 있는 더불어 시민당 시민당에 이제 많은 후보들도 갑자기 더워요. 갑자기 더워요. 이런 네, 귀하신 분이 이런 진짜 근데 유치한 곳에 여기 귀한 곳인데요. 왜 그러세요? 뭐로 간다고? 근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런 정도의 정말 훌륭하신 후보들이 저는 진짜 쟁쟁한 후보들이 엄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당에 이제 네. 비례대표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우리 정당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거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어필을 해야 될까요? 더불어 시민당을. 더불어 어필을 시민당을 이게 얘기를 잘 해주세요. 당연히 시민당. 시민당, 우리 시민당을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를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있잖아요. 소수 정당들이 있고 또 우리 당과 함께 뜻을 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생겼는데 시민당이 정말 우리 민주당의 민주당과 함께 가는 정당으로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 당을 지키는데 가장 최전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에 대한 근거를 보면 20대 국회가 굉장히 아쉬웠던 이유가 뭐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나 막 자유한국당에 보이콧하고 그 사람들이 떼쓰고 억지 쓰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발목 정당. 네, 그래서 21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당장 같이 합당 절차를 진행하고 원 구성 때부터 자유한국당에게 뭐 조금의 문제거리라도 주지 않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상임위부터 시작을 해서 원 구성안의 모든 것들을 절차상의 문제 없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이어야지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작은 어쨌든 꼼수정당이라고 하는 저기 미래 한국당에서 나왔지만 계속 여기 이 연합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너네도 똑같이 잘못했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앞순위를 다 내주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을 얼마나 배려했고 시민사회들을 또 얼마나 거기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미래한국당인가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그냥 장당류라고 저는 편하게 저는 자유당이라고 네, 그게 계속 입에 붙더라고요. 자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진짜 꼼수를 부린 거고 사실 우리가 10번 때까지 뭐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10번 때까지를 포기를 하고 우리가 11번부터 받는 것은 선거법 개정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 국회가 발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10번까지를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군소정당에 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우리를 꼼수정당 네, 너네도 맞아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되게 아쉽죠. 앞번호를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도 똑같이 위성정당이다 민주당 위성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근데 그 아까 찬우 씨가 물었던 것처럼 왜 지금 민주당에서 가신 비례 그 후보들 사이에서도 약간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가 막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전진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틀 3일 정도 만에 검증 절차가 완료돼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모레부터 선관위에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것이 과연 2, 3일 만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뽑는 검증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굳이 만약에 검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채워서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에서 검증된 후보들을 전진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실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나 지도부에 전달을 한 거죠. 왜냐면 그 비례 후보들 그렇죠. 검증 안 돼 있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막 10번을 맞추려고 넣는 것보다는 너무 리스크가 그쵸. 크니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있던 민주당 후보들이 검증이 돼 있으니까 조금 전진해줄 수 있는 것은 좀 열어달라. 그런 이렇게 가능성을 그렇죠. 그 정도였군요. 저희가 또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막 이렇게 뿔나신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군소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소수정당에서 활동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더 힘든데 그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다가 이제 이 제도권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괜히 잘못 이제 같이 추진을 했다가 논란이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당과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뿔난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근데 여기 용기님뿐만이 아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혹이라기보다는 우려죠, 우려. 네.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불식시키고자 오히려 더 엄중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얘기가 그 나오더라고요. 공간에서 지금 한 이틀, 3일을 잠 못 주무시고 검증에 매달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검증된 후보들로 1번부터 10번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총 4단계, 4단계를 거쳤거든요. 4단계로 거친 민주당의 후보들이 30번 때까지 포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시민당도 굉장히 검증력에서는 있고 충분히 좋은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다. 한 표의 가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정권
몇 번까지라고 보시나요? 안정권이 원래 17번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조금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좀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표가 나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 네, 열린민주당이 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인터뷰 안 해요 오늘? 인터뷰 왜 하시는 거예요? 표가 나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모든 군소정당 이제 그 이상한 사람들 자유당 이런 사람들 네. 빼고 이상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이제 군소정당들이나 이제 진보 단체에서는 다들 지키고자 할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 구성할 때부터 우리가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뭐 상임위부터 뭐 국회의장까지를 빠르게 추진해서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추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런 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기 있죠.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고 바로 추진 가능한 우리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이제 좀더 네. 힘을 받아야 힘을 받아서 이번 21대 국회를 첫 문을 활짝 열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과 임무 완수를 위해서 사실 조금만 있으면 또 상상이 가요. 네임덕이 막 이제 뉴스를 뒤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맞아요. 것들 큰일 네, 나요. 되게 우려스러우니까 사실 그런 그 거에 표를 대해서. 이제 가른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예, 그쵸.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임드들. 예, 우리 더불어시민당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셔서 이번에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게 내략적인 리스트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보니까 네. 되게 저는 잘 모르지만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으로서 네. 딱 보니까 되게 이름이 되게 유명하신 이제 시민 활동가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쟁쟁하신 네, 네. 네, 쟁쟁하신 분들도 유명 많으시고 이사장님. 네 거기 계시더라고요. 되게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지켜보면서 네. 그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많은 득표를 얻었으면 좋겠는 욕심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어떤 그걸 넘어서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뭐 물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신천지 포교 방식 중에서 그 교회 먹기라는 게 있는데 추수 예, 이제 어떤 식이냐면 갈등이 생기면 찬성과 반대 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격렬하게 마치 그게 대표되는 것처럼 그래서 갈등을 엄청 증폭시킨 다음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 나머지 갈등이 일어난 교회를 우리가 먹겠다 이런 신천지 포교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네. 우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가 되게 좋고 막 갈라치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짜 잘 후보들을 보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조금 조장하는 게 사실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사실 우리 그 더불어시민당이나 이제 뭐 열린민주당이나 후보들이 너무 쟁쟁하니까 그쵸. 그쪽에서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막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생각. 우리가 그런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너무 막 언론들에게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같은 동지 의식을 많이 가질수록 원래 정치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 서로 우리는 저기 자한당류와 대적하는 한 팀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수 너무 처음 길게 치죠? 쳤어. 너무 길게 해놨다. 지금. 제가 아까 박수를 쳤어야 되는데 혼났다. 까먹었어요. 오늘 이번 좀 나겠다.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다음 주제는 좀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N번방 관련해서 또 네.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청년의 시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N번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 분? 땅땅님? 저요? 저 긴데 나중에 하면 아. 안 될까요? 네. 괜찮아요. 긴 거 해주셔. 먼저 다른 분들 먼저 할까요?
엠번방 그 엠번방은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됐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 아니 엠번방이 지금 사실 언론에 나온 거는 너무 지금 복잡하게 돼 있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흐려져 있어요. 뭐냐면 이 사건 경위를 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가까시 있었고 그다음 왓치맨이 있던 그 1차적인 방 그러니까 거기가 N번방인데 1번부터 8번 방이 있고 그 이후에 박사가 만든 3번 방 1번부터 3번 방이 있는데 따로인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은 N번방에 박사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섞어져 있고 흐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건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왓치맨은 잡혔다고 하고 박사도 박사도 잡혔고 근데 가까스는 처음에 시작을 했던 가까스는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되게 사건이 좀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게 자꾸 언론에서도 근데 N번방의 박사 아니면 몇 번 1번부터 8번 방 중에 되게 심했던 데가 박사방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못돼 있어요 정보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알겠는데 그 N번방이라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뭐 스폰서 알바나 어떤 미끼로 해가지고 여성분들을 이제 나체 사진 같은 거 확보해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범죄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지금 박사가 경찰에 내일 포토라인에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베 그리고 뭐 소라넷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늘 국민들이 공분하고 공론화시키고 했지만 늘 지지부진하게 끝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큰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 박사, 뭐 왓치맨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유하고 유포했던 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조주빈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 얘기를 하자면, 26세. 예, 그 조주빈도 잡혔는데 사실 왓치맨도 이미 잡혔는데 형량이 3년 좀 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약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제가 뭐 경찰이든 아니면 그걸 수사해서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현타 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잡았는데 3년이야? 3년 있으면은 지금 그 왓치맨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박사는 지금 만으로는 25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왓치맨이 30대 후반. 아 30대 후반. 네, 근데 그 분들이 뭐 3년 살고 나와가지고도 한창 팔팔할 때인데 이게 참 법이 따라가는 게 항상 느리긴 느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정말 이번에 땅땅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서지영 검사도 이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라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고 사실 장자연 사건 때도 그랬고 김학의 사건, 뭐 여배우 자살 사건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만 해도 사실 버닝썬이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게 항상 그 순간뿐인 것 같아요. 순간만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죄를 받거나 뭐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고 피해 받는 사람들만 이제 힘들게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피해자들도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스폰 알바나 이런 걸로 돈을 예, 그런 걸로 겠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과 가해자들의 잘못을 마치 이 사람의 잘못이 100이고 이 사람의 잘못이 100이야. 똑같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양비로는 여기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그 방 중에는 또 지인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피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인 줄도 몰라요. 그쵸. 왜냐면 몰래 찍힌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의 사진을 거기다 영상 같은 걸 올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그 피해자들이 정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실 억울한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쵸, 합성을 해서 그냥 그쵸. 올리는 거니까. 내가 피해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예 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가면 또 너무 공격 그 지점이 많은 젠더 이슈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젠더 이슈를 좀 그런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처벌을 강력하게 하던지 아니면 이번에 정말 아까 땅땅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서 좀 역사를 바꿔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용기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게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만큼 빨리빨리 바뀌어 줘야 된다라고 네.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초였나요? 그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미 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SNS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김도읍 우리 또 자유당 네네.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 그 이런 거 뭐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전부 다 뭐 네, 처벌을 해야 되냐. 처벌 올라올 때마다 벌 만드냐 이렇게 뭐 이런 하시죠.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님이시거든요. 세시죠. 그것도 시대에 또 변화에 또 빠르세요. 그런 그럼요, 것 그럼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빨리 규제를 해야 될 법이고 그쵸. 충분히 만들어도 나중에 뭐 2차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또 막으셔가지고 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맞아. 빨리빨리 이제 시대에 맞는 법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빨리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보도가 언제 최초로 됐냐면 작년 11월 말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겨레에서 맨 처음에 다뤘고 그 이후로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10만 명이 처음으로 넘겼고 그리고 이게 법안으로 국회까지 갔는데 그때 법원 행정처 차장님이신가? 그분이 막 이 N번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 회의 때 얘기를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근 한 달 사이에 크게 이슈가 돼서 뭐 다시 국회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 관련된 법안을 만들겠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용기 씨 말대로 그렇게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제도화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니까 예,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그런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걸러져야 된다 선거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번에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도 그쪽에서 예산 다 삭감하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이렇게 한 모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이 정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뭔지 어디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이번에 국회에 많이 들어가셨으면 저는 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N번방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는 수요자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횡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금 사실 N번방을 공유하고 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국회가 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분들 다 잡아서 이렇게 처벌을 한다고 들었는데 법이 지금 아직 진행돼 법안이 처벌 규정 변변이 없는 실정. 오늘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거기에 접속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다고 아까 네네네. 전에 올라왔거든요. 네. 하루 빨리 이제 처리가 네. 돼야 된다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또 청년 세대의 문제고 또 대학생이 아니라 그 밑에 미성년자까지도 건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늦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 때문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고 네, 있어요.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사 같은 경우에는 법안으로 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 갔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크게 받지 않을 네, 가능성이 네. 높아요. 뭐 지금은 국민 법적인 정서적인 감정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입법부든 사법부든 빠르게 시대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아까 그 법제처에서 그 김도우 그 의원님이 논란 발언을 했던 그 당시에도 사실 그때는 이제 N번방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 뭐 딥페이크나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법이 제정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이 기술은 점점 더 발전을 해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기님께서도 네. 또 전국 대학생위원회 연관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쪽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종 SNS나 뭐 카카오톡 이런 단체방에서도 자기 시민들의 소신들을 밝히고 있어요. 빨리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국민 인식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우리 그 네. 위원회에 뭐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 성범죄라든지 네네. 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굉장히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우리는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되돌아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더 깐깐하고 자유롭지 못한 잣대로서 이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젠더 의식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타까워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또 기사 중에 또 기레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데일리? 네, 이데일리 기사를 봤는데 구글 검색어에 그 피해 여성이 노출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검색할 수 하면 나오는지 검색 키워드와 그리고 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올렸었거든요. 지금은 수정돼 기사에? 있는데 예. 2차 가해죠? 예. 기차가입니다. 진짜 정말- 제가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화가 잘 안 나는데 웬만한 건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기사는 진짜 보고 와 이런 사람이 기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도 막 뭐 왜 이데일리 전화 안 받냐 막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이런 사건 때마다 이렇게 기레기들이 등장하는 게 저희 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신뢰도를 기자들이 스스로 갉아먹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좋은 기자들까지 그 다 같이 욕보이는 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를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요새 기사에서 그 누적 26만 이용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남자들 전체 중에 26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남녀 갈등으로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남자 100명 중에 한 명이 본 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남성분들도 다 같이 분노하고 다 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욕망을 공통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또 젠더 갈등으로 분리시켜서 마치 남자들 전체를 성범죄자처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젠더 이슈 네. 저는 이거랑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이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또 뭐 약간 비아냥대는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언론에서는 또 이게 뭐냐면 조국발 N번방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달아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예 연결점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언론이 정말 그런 분들이 아까 이 기레기 얘기하셨지만 네. 정말 저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그 잘하는 정말 기자 열심히 하시는 기자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자분들 때문에 그분들끼리 도매금으로 욕먹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에 공감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전용기 님께서 이준석 그 최고의 발언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또 정쟁의 대상으로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논란을 만들려고 네네. 하면 이제 자기가 사실 그냥 그런 발언들로 뜨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잘못된 정보들을 뭐 호도하듯이 이야기하고 정쟁으로 이끌어내서 자신들 한 번 더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이제 또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예. 이분이 발언한 걸 보면 그냥 이거는 어떤 피해 여성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정치적 경험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청년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저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성 정치에 물들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쟁을 위한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회는 못 들어가셨지만 꽤 오래 하셨잖아요. 언저리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 반대를 위한 반대. 네, 물들 시간이 됐나 봐요. 딱 정확하게 자유당 사람이 됐다. 그거는 그 표현이 네. 정말 맞네요. 네. 약간 땅땅님 얘기하고 싶어. 아닙니다. 네, 다 해주셔서. 진짜요? 너무 욕했나요, 제가? 아닙니다. 저 발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방송이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참는 거라고. 너무 비방용 컬러서. 네, 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선생님이, 거고. 네.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하루빨리 그 피해 여성들을
다시 일상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 공직자가 네. 있는지 또 확인을 해라 이렇게 발빠른 대처를 보여주시고 그쵸. 계시고 사실 우리 당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바로 이번 일이 터지자마자 그 그룹을 또 형성하셔서 바로 발빠른 법안을 또 대처. 발표하시고 이야. 하셨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 근데 그런 것 저희가 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아까 고위공직자나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파헤쳐지지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또 반했습니다. 이게 나라죠. 예. 벌써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시간 너무 오늘은 빠르다. 예. 거대 게스트 한 분과 특급 게스트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고 공룡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다음에도 최신 이슈를 항상 발빠르게 쫓아가는 그리고 저희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청국장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고 네, 안 좋아도 좋아요를 누르면 방송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타게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전용기님 이번에 네, 많이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의 전용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응원 전용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국장 20회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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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